나라가 못 지키면 우리가. 조두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7월 법무부에서 조두순 면담을 했는데 재범 위헌성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네. 면담에서 도대체 조두순 어떤 얘기했답니까? 일단 본인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거주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 절차가 있었던 건데요. 네. 본인이 이제 구속 수감되기 이전에 살았던 안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제 분명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자의 주거지와의 이 근접성으로 인해서 또 논란이 일궈지기도 했었고, 네. 또 하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네.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왜냐면 생계가 이제 제대로 유지가 돼야 이제 범행에 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좀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일용직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술을 끊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요. 네. 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용직으로 어떤 직장을 얻어가지고 수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달리 대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사회에 제대로 안착해서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도를 본인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이런 맥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조두순의 면담에서의 이 대답, 술을 끊고 일용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대답이요. 생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재범 위험으로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지금 피해자를 치료했던 신희진 교수가 한국폭력학대 예방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여기 의사분이시죠? 이분이 얘기하시죠. 이게 사실 그 술을 끊는다는 게 본인이 끊는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조두순의 경우에는 한 17차례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회보호법과 같은 그 보호수용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치료 목적으로 보호수용 중간 처우 형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범죄도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를 좀 해야 돼요. 그죠? 이 심리 상담도 하고 이거를 보호 관찰을 받을 일정 부분 보호 처분이 필요한 사람인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시지 않도록도 또 필요해요. 치료 목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제 중간 형태에 낮에는 일자리가 있는 동안 외출이 가능하고, 밤에는 아예 반쯤 밤에는 수용하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안산시장도 그래서 그런 형태의 첨언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두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범죄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고민을 해볼 아주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참 많은 과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윤화섭 안산시장, 언론 인터뷰에서 조두순의 상태에 대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조두순 상태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법무부도 재범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와 같은 지역, 경기 안산에 살 것이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버님의 저 언론 인터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두렵다고 그 심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그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안산을 지역구로 가진 그 현역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안산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이제 딸을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12년형을 복역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그 12년 동안 과연 우리 입법부가 마련했느냐. 네. 지금 부랴부랴 주거지에서 200m 이상은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술을 못 마시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 여러 어떤 방안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아직 이제 입법 논의 단계이고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임박해가지고 이제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소급해서 조두순한테는 또 적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 예.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빨리 지금이라도 재범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오랫동안 맡아왔던 정신과 전문의죠. 신희진 교수,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수치 강경할 게 아니라 술은 정말 입에 대해서 하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단주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할 건지 얼마나 전문적으로
아시다시피 술을 끊는 방법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결국 끊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이 필요해요. 어떠한 이 중독 치료 전문가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말 조두순을 계속 그 치료단 그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게 하도록 우리 교도 행정이 어떻게까지 가는지 그거는 저도 진짜 국민 앞에서 한번 좀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이도원님이 이 보호수용법 관련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또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지금 이제 정기국회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이 국회 차원에서는 좀 이 문제 좀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제 조두순 접근 금지법이라든가 조두순 감시법 같은 게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촉박해요. 이제 출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과하느냐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이 사람이 12년 형을 선고받을 때 이게 같이 선고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을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산 상태에서 다시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 이중처벌 금지의 문제가 생기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시카법이라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가 사실상은 이제 아동 밀집 지역 장소 600m 밖에만 이제 거주하도록 하고 활동하도록 해서 이제 사실상 아동 밀집 지역에 못 살게 시외에만 살게 하는 그런 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손 놓고 있다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러냐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사실상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여러 유럽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찬찬히 검토해서 하고요. 조두순의 경우에는 지금 담당 보호관찰관이 원래 한 명이 잘 안 돼요. 근데 3명을 지정하겠다고 하거든요. 보호관찰관을. 그리고 지역 경찰들까지 순찰을 지속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실 피해자가 가족들이 이사를 간다고 하죠. 도저히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제도로 이제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법도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보완 입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 입장을 잠시 전해주셨지만 피해자는요. 빚을 내서라도 조두순이 이사가게 돈을 주고 싶다 이런 최근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결국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떠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신희진 교수의 얘기에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님은 공포 그 자체예요, 지금. 바로 현실적으로 지금 12월이면 코앞에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무섭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왜 우리가 나가냐, 1년 전까지만 안 하셨는데,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코앞에 오고 딸이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다. 조두순과는 한 동네에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셔가지고, 시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머님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돕지 않으면은 다른 곳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든 뭐든. 그리고 요즘에 전세값도 많이 올라서 굉장히 곤란해하셔서 2번의 수술도 역시 정부 지원금으로는 특도 없었고 그때도 모금을 해서 아이를 살려냈어요. 마찬가지로 이 집은 또다시 이사를 하는 것조차도 곤란한 상황이라 옮겨서 좀 안전하게 살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걸 보고 저는 정부하고 정치권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신희진 교수가 이제 피해자 가정의 좀 어려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두순을 출소를 앞두고 그를 격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제대로 지금 마련되기 약간 시간상 촉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뭐 이사 관련 비용을 이제 정부에서 보존해주기도 하는데 실비 지원은 또 아니에요. 또 이 가족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범죄의 피해자인데 본인의 어떤 비용까지 들여서 이사를 가는 그 피해 2중에 3중의 피해까지 감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고 그렇다면 입법적으로 구멍이 있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그 이웃들이 함께 막아주자 메워주자 이래서 지금 이사 관련 기금을 모집하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이제 이어주고 계시다는 그런 좀 따뜻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개인의 호의로 메울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로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립해야 된다는 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입법부 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좀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